근데 누가 회사에서 갑자기 자극을 하는 거예요. 맨날 달리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부상이죠 뭐. 그거 조깅 아니에요. 칼로 비워내는 것 같은 그런 통증 있잖아요, 달릴 때마다. 만약에 부상이 온다고 해도 쉬라고 권유하고 싶지 않아요, 의사. 어제 출장 왔다가 김포공항 근처에 숙소 잡고 하루 잤어요. 인터벌을 해도 워밍업이나 쿨다운을 굉장히 좀 길게 하는 편이거든요. 워밍업도 거의 한 30분 가까이 하고 쿨다운도 마찬가지로 2-30분 많이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야 좀 다리가 놀란 것도 진정시켜주고, 운동 시작 전에는 다리를 많이 부드럽게 해주고, 운동이 끝났을 때는 근육이 막 과하게 움직였으니까 뒤틀렸던 것도 좀 풀어주고. 부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올라오길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도 예전에 달리기 처음 시작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이런 패턴들이 정말 많은 부상을 당했었던 것 같아요. 뭐랄까, 정말 이런데도 아픈가? 세상에 처음 겪어보는 그 통증들 있잖아요. 무릎에서부터 정강이, 허벅지, 골반, 웬만한 부상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아마 한 번씩 다 거쳐갔던 것 같아요. 이 잔부상은 이제 잘 생기지가 않아요. 조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전에도 한 5년 정도는 거의 매일 조깅이었거든요. 인터벌이라는 훈련이 해본 적이 없어요. 5년 정도 동안 너무 괴로웠고, 그냥 난 달리기가 좋았는데 인터벌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갑자기 운동량을 늘렸을 때는 잔부상이 오더라고요. 하루에 20km 정도씩은 달렸거든요, 무조건. 그러다가 회사 일이 바쁘거나 이러면 또 집중을 못 해가지고 한 몇 년에 한 번씩은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쉬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어요. 달리기를 다시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컨디션이 되게 좋아요. 잘 나가요, 몸이. 근데 어김없이 한 3-4일 뒤면 이제 신호가 오죠. 발바닥이 엄청 아파. 한 발 내딛기도 너무 힘들어요. 장경인대 같은데 무릎 양 옆에 막 요상한 통증이 있죠.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잘 뛸 수가 없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같은 운동을 해도 작은 근육을 가진 사람이 더 빨리 지칠 거 아니에요. 같은 거리와 같은 속도로 달린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근육은 이미 다 소진된 상태인데 다른 조직의 힘을 또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연골이나 관절이나 인대나 이런 쪽에 이제 직접적으로 데미지가 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부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보강 운동이라든지 조깅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은 급하잖아요. 빨리 더 잘 달려지고 싶고. 그러다 보면 그 조급함에 부상이 생기는 거죠. 부상이 오면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잖아요. 병원을 찾아간다던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은 쉬세요가 가장 좋은 해답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게 제일 맞는 말이고, 쉬면 바로 다리가 낫겠죠. 저는 다리에 부상이 와도 항상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거든요. 다리가 근력이 계속 감퇴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쉬면. 부상이 오면 너무 쉬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부상이 왔을 때도 운동 굉장히 많이 했고, 자전거 많이 타기도 했고, 수영도 좀 하고 그랬는데, 아프거나 그러면 산을 많이 찾았어요. 산에 가면 근력 운동도 많이 되고 심박도 많이 다룰 수 있으니까 쿠셔너를 좀 알게 되면서 한 달에 한 번은 쿠셔너를 꼭 사자. 돈이 좀 들어도. 쿠셔너를 신은 다음부터는 부상이 훨씬 줄었죠, 현저하게. 지금도 8켤레, 10켤레 가까이는 계속 번갈아 가면서 신거든요. 하루에 한 켤레씩 신고, 그날 신었던 운동화는 샤워하면서 계속 빨아요. 바로 빨래비누 같은 걸로 쓱쓱 해서 발로 몇 번 밟아서 신발 밑창까지 칫솔로 뽀득뽀득 닦아서 항상 말려놓거든요. 그럼 집에 가면 신발 널어놓은 게 천지예요, 다. 왜냐면 매일같이 바꾸고 하루에 2번 운동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쿠션을 가진 신발을 계속 신어야 돼요. 그 달리기 하면 연골라가 늙어서 고생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누가 주변에서 가끔 그런 얘기 하면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거든요. 언제 그 사람들 설득시켜. 달리기를 시작하면 몸도 잘 나가는 것 같고, 내가 달리기에 소질이 있나? 좀 해봐야겠는데 하다가 갑자기 부상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다리에. 역시 달리기는 하면 안 돼. 그 사람은 달릴 수 있는 근육이 없었죠. 아예 무릎이랑 인대랑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근육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평생 걷기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잘 달릴 순 없잖아요. 음료수를 하나 샀어요, 혹시 몰라서. 저기 산 같은 비슷한 게 보이길래 본능적으로 끌려서 가고 있어. 많은 근육들이 자리 잡으면서 부상도 적게 오고 하는 거죠. 아리수가 있네. 이거 먹을 거야. 이게 좋네요. 저한텐 이렇게 산이 항상 보강 운동이에요.
잘 쓰지 않는 근육들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인터벌 하고 난 다음 날에도 이렇게 산 자주 찾아서 조금씩 달리거든요. 살살. 물론 처음에 하면 종아리가 막 터져나갈 듯이 아프고 그럴 거예요. 병행을 잘 해줘야죠. 산에서 조깅 했으면 다음날 평지 푹신푹신한 데 있으면 그런 데서 또 조깅도 좀 하고, 내 다리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운동을 해야죠. 잘 뒤져보면 이 정도 흙길이나 산은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매일 가는 원당봉까지 한 2km 정도는 가야 되니까 항상 여기서 조깅도 많이 하고 인터벌 훈련도 하고 다리가 많이 튼튼해지겠죠. 심장도 훨씬 좋아지고, 다리 상태가 달리기를 정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럴 경우엔 보강 운동이라도 많이 해주는 게 정말 좋아요. 스쿼트라든지 런지라든지 종아리 들어올리기 있잖아요. 도움 많이 되거든요. 달리기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면 보강 운동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꾸준히 쌓아가면 당연히 잘 달릴 수밖에 없죠. 근육이 많이 붙을 건데 심장도 좋아지고. 달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잘 달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 이미 다리에 근력이 꽤 있는 분들이에요. 어느 정도. 너무 그런 걸 보면서 누구는 얼마 안 돼서 저렇게 잘 달리고 과감한 훈련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부상당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운동을 꾸준히 해왔을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달리기 한지는 본격적으로 달리기 마라톤이나 이런 쪽에 시작한 거는 1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실 그 전에 운동 많이 했어요. 그 운동 욕심이 원래 어릴 때부터 있었어 가지고 무술 종류를 많이 운동했었고, 유도, 합기도, 검도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이런 운동.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다녀오고 그때쯤은 이제 거의 뭐 맨날 술에 절어 있었으니까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또 다시 했거든요. 20대 중반이죠. 매일같이 한 5km 이상은 달렸어요. 그래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싶어서 5km 같은 걸 매일 달리긴 했는데, 지금 하는 달리기 개념이랑은 완전히 달랐죠. 그냥 헬스장에서 하는 달리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헬스 같은 거 하고 달리기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젊은 층이 마라톤 붐이 일었던 적이 있어요. 위런 서울이라고 2010년도인가? 엄청 인기가 많았거든요. 젊은 사람들 막 마케팅이 대단했어요. 근데 누가 회사에서 갑자기 자극을 하는 거예요. 맨날 달리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야, 너 10km 50분 안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왜 그거 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랬거든요. 맨날 이제 트레드밀에서는 계기판을 보고 달리고 있었으니까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달리기 양을 늘렸어요. 헬스 다 끊고. 기존에 뭐 쇠 들던 거 이제 안 들어. 내가 위런 서울 나가가지고 내가 50분에 달릴 수 있는지 없는지 보여줄게. 내가 나가서 1등하고 온다. 오기를 부리면서 매일같이 달리기 훈련을 했죠. 원래 새벽마다 운동을 하긴 했지만 그 시간을 전부 달리기로 바꾼 거예요. 밖에 나가서 뛰고 매일같이. 트레드밀도 더 이상 지루하지가 않았고 재밌는 거예요. 계속 실력이 점점 늘고. 위란 서울 일정이 다가왔죠. 그때 뭐 테이퍼링이나 회복하는 거 이런 것도 뭐 몰랐어요. 그냥 많이 달리면 잘 달리겠지, 그냥 이 생각만 하고 맨날 달렸던 거니까. 근데 위런 서울을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어요. 왜 못 나갔냐면 부상이죠. 뭐 위런 서울 이렇게 한다고 공지 뜨고 그때부터 준비한 거니까.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대회였는데 완전히 망쳐버렸죠. 그때 부상 아직도 기억해요. 무릎 쪽 부상이었거든요. 답답해서 미치겠는 거 있죠. 대회 신청은 다 해놨고 나 지금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50분보다 잘 달리는 몸이 되어 있는데 못 보여주게 된 거예요. 억울하고 화나고 억지로 달리러 나가는데 다리는 더 아파오지. 다리가 이렇게 굽혀지는 이런 동작을 할 때마다 찢어지는 고통이 막 드는 거예요. 이제 조깅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했던 거죠. 제가 매일 달리기를 한다고 했지만 그때 뭐 조깅의 개념을 알고 달리기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잘 달릴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매일같이 빨리 달렸을 거예요. 그때 기억으로도 그때는 시계가 없어서 핸드폰으로 암밴드로 해가지고 달리기 하고 그랬는데 러닝 앱이 맨날 목소리로 알려줬거든요. 4분대였어. 매일같이 10km 정도씩 달리고 점점 거리를 늘려가긴 했거든요. 나중에 15km도 달리고 매일같이. 근데 그때 페이스가 4분대, 5분대 초반 막 이랬거든요. 매일. 조깅이 아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조깅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 당시는 그 속도가 엄청 빠른 속도였어요. 그냥 완전히 매일같이 잘 달려야겠다는 생각하면서 달린 거였기 때문에 엄청 빠른 속도였죠. 위로 못 나가고
티셔츠만 한 장 갖고 아쉬우면 맨날 그거 입고 자전거 같은 거 타고 헬스장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자주 아팠어요. 그렇게 부상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데가 아픈 거야. 막 얼마 안 있다가 정강이 부상이 왔어요. 정강이 뼈가 아니고 정강이 근육. 지금 기억에도 그 통증이 정말 말도 못해요. 신스플린트라고 하죠. 칼로 비워내는 것 같은 그런 통증 있잖아요, 달릴 때마다. 그때 이런 길을 좀 달렸더라면 부상도 없고 다리도 더 강해졌을 텐데 이 생각이 드는데, 자기의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부상이 온다고 해도 쉬라고 권유하고 싶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처럼 내 다리가 불구가 될 것 같은데 달리기를 이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 정도 되면 안 달려요. 다리가 아프면 이렇게 산에 올라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걷고 해주면 되잖아요. 몸을 멈추면 안 돼요. 몸을 멈추면 근력은 또 그만큼 없어지고 심장도 그만큼 기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전 피로골절 왔을 때도 매일 달렸어요. 사실 무조건 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피로골절 뼈 있는 부분 쪽에 강한 압박 테이프를 붙였거든요. 강한 압박 테이프를 이렇게 한 줄을 붙이고 이렇게 칭칭칭 감는 거예요. 칭칭칭. 그 압박 테이프를 만져보면 약간 기부스한 느낌처럼 그 정강이 부분이 단단하게 잡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한 거였으니까 절뚝거리면서 매일. 근데 그건 좋은 거 같진 않고 이제 산으로 왔어요. 거의 산으로. 오르막 질주할 때는 데미지가 별로 없더라고요. 피로골절 왔을 때는 무조건 산에 와서 오르막 질주했어요. 진짜 천천히 조깅하고 거의 걷기와 비슷한 속도로 조깅하면서 계속 그걸 반복했던 것 같아. 도저히 걸을 수도 없는 정도의 통증이다 그러면 뭐 다른 걸로 대체해야죠. 자전거를 타거나. 부상을 좀 예방하려면 워밍업이랑 조깅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게 좋아요. 저는 모든 달리기가 웜업이랑 조깅이 같이 다 섞여 있어요. 산에 갈 때까지 한 2km를 엄청 천천히 걷다시피 뛰어가고, 조깅을 한다고 해도 산에서 운동 다 하고, 집으로 갈 때도 거의 걷기와 비슷한 수준의 달리기를 하면서 천천히 풀고 가거든요. 한 2km 정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날만 잘 달리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항상 다음날 운동을 위해서 그렇게 웜업이랑 조깅을 계속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야 계속 효과적인 운동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에서부터는 실력이 계속 향상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강한 운동을 더 자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육이 많이 자리를 잡으니까. 매일같이 인터벌을 해준다? 그럼 엄청 강해질 거야 아마.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깅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선수들도 조깅 많이 하고 보강운동 엄청 하고 강한 훈련을 또 이어가고, 저도 일주일에 강도 높은 훈련을 2, 3회는 하는 것 같아. 산에서 강하게 달리고 인터벌 하고 언덕 인터벌 하고 질주는 거의 매일 하고 있고, 그것만 해도 벌써 엄청나잖아요. 평온하게 조깅만 하는 경우는 하루에 2번 운동하는 날, 아침에 강하게 운동하면 저녁에 다리를 좀 풀어주려고 그렇게 해서 2번 운동할 때 편하게 조깅하는 거 말고는 거의 모든 운동에 질주가 들어가고 강하게 밀어주는 훈련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기 질주하기 좋은데? 질주 한 3개만 하죠. 조깅을 매일 해도 마지막엔 질주로 끝내주세요. 미세한 근육들이라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으니까 매일같이 질주를 해도 오르막 질주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부상 예방에도 좋고 부상이 왔을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속도 훈련이니까 시국이니만큼 저 물은 마시지 않는 게 좋겠죠? 연골이 그렇게 위험한 부위였다면 달리기를 시작하고 한 달, 2달도 채 안 돼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부상들이 아픈 이유가 연조직들이 막이 파열됐다든지 그런 데가 약해져서 오는 부상들이 대부분이라서, 평균 페이스 이런 거 보지 말고 GPS 시계 사용할 때 모드 자체를 아예 시계로 해둔다거나 그냥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페이스에 대한 그런 압박이 조금 사라져요. 편하게 달리는 거죠. 내 몸만 신경 쓰는 거예요. 계속 매일같이 컨디션이 다른데 페이스에만 맞춰서 운동하고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차 많네요. 서울에 바쁘네요. 서울 제주에 한 6년 있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서울에 출장 온다거나 놀러 온다거나 했을 때 지하철 풍경, 주변 환경 이런 거 보면 그랬지. 맞아, 나도 서울에서 가끔은 조금 두렵더라고. 서울을 다시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 제주에 계속 있고 싶다. 인생 목표는 자유. 아, 다 왔다. 배고프네요. 이만큼 달렸네요. 제주 다시 가야죠.